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튜트SB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그리고 투부정사, 조동사를 덧붙여서 기본 동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접하는 영어 표현들이 기존에 공부했던 영어 표현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게 느껴집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것 같이 느껴지는 표현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표현들, 또는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로 사용된 거지? 라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낳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의 공통점은 영어 문법의 융통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단어의 품사 전환이 다양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최근에 갑자기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표현들입니다. 단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인터넷 대중매체와 그리고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했던 영어 문법 지식이 별로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백과사전식의 방대한 문법 지식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쉬워서 소홀하게 생각했던 가장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영어 문법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Where am I? 여기가 어디지? 라는 뜻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지? 라는 의미이죠.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Where was I? 내가 어디에 있었지?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Where were we?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신을 잃었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돼서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 말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사용하는 특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이 말의 의미는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진 경우에 다시 되돌아와서 얘기를 시작할 때 어디까지 말한 것이지?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표현들을 접하게 될 때 그렇게 사용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어떤 형태로 있는가를 보고 그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법의 융통성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인 편리함 때문인 것이죠. 물질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보조수사를 써서 a cup of coffee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Can I get a coffee? 커피 한 잔 줄래? 이렇게 간단하게 부정관사를 앞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음식점에서 주문을 하고 주문을 받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표현이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Why don't you come over on Saturday? 여기서 Saturday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어나 on을 붙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가올 토요일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My birthday will fall on a Saturday this year. 여기서 어가 붙은 이유는 1년은 52주쯤 되고 그렇다면 대략 1년에는 52번의 토요일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토요일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관사 어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유를 정확히 알면 이 표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영어 문법에서 일주일 동안이라는 기간 부사는 현재 완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과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시제에서 이 표현을 함께 사용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일주일 동안이라는 기간을 연속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제주도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밑에 있는 현재 완료 표현은 일주일 전부터 지금까지 제주도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표현처럼 Did you see Thompson? Have you seen Thompson? 별 차이가 없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탐슨을 봤니? 라는 얘기에서 지금까지 탐슨을 봤냐?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의미를 좀 더 추가해 준다면 ever, never, once, before 이런 부사를 사용해서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죠. Don't you believe me? 너는 나를 믿지 않니?
부정의문문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don't you talk back. 부정의문문의 형태가 아닌 것이죠. 끝부분에 물음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사용된 표현일까요? 원래 명령문에서는 말하는 사람인 내가 상대방 you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인 주어인 you를 생략하고 don't talk back 혹은 be careful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you를 강조해서 표현할 때 don't 다음에 주어인 you를 강조해서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don't you talk back 이렇게 해서 부정명령문의 강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너 말 대꾸하지 마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You be careful 너 조심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trust you me 중간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너 나를 좀 믿어라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Listen to me. 나를 들어봐.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 이런 의미죠.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Listen to yourself. 너 자신을 들어봐. 이 말의 의미는 자신 스스로 하는 말을 잘 살펴보라는 뜻이죠. 결국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말을 좀 가려서 해라. 좀 생각하고 말을 해라. 이렇게 가볍게 주의를 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rust me. 나를 믿어라. Try me. 나를 시도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상대방이 뭔가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인다든지 그런 경우에 내가 혹시 뭔가 해줄 수도 있으니까 나를 믿고 한번 말을 해봐라 이런 의미에서 try me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영문법에서는 일반 동사 두 개를 나란히 붙여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접속사를 사용하거나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연결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법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생략을 하고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 go나 come의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 것이죠. 그대로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Go get her. 가서 그녀를 잡아라. 좋아하는 사람을 놓치지 말고 가서 잡아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단순하게 가서 그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o get me some coffee. 가서 나한테 커피 좀 갖다 줘. 이런 의미가 되겠죠. Go take a look if you want. 네가 원한다면 가서 한번 봐.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Come get me. 와서 나 좀 데려가 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원래 because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명사절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명사절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사용되어 온 표현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사 y는 앞에 선행사가 생략된 형태로 마찬가지로 명사절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죠.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표현이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That's why I decided to quit the job. 그것이 바로 내가 뭐뭐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why 이하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그 일자리를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because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일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